권리소멸 약정 등기나 특별법상 특약사항 등기 거의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344페이지 등기 말소인데 말소 등기입니다. 여기는 말소 등기라는 등기는 이제 등기상 전부가 잘못됐을 때 등기를 지우기 위한 것이 말소 등기인데, 말소 등기는 전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말소 등기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일부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변경이나 경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말소 등기할 때는 말소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등기라도 다 말소할 수 있어요. 소유권이건 전세권이건 저당권이건 표제부이건 갑부이건 을구이건 중국 등기이던 가등기도 다 말소할 수 있지만 말소가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게 됩니다. 딱 하나가 바로 말소 등기는 말소가 안 돼요. 우술한 게 아니라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말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말소 회복을 하는 거지 또 말소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 시험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말소 등기도 말소 등기 대상이 된다. 틀린 말이니까 말소를 또 말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말소 등기 요건의 경우는 의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인데, 등기상 전부의 하자가 잘못된 경우는 말소 등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왜 전부 잘못됐는가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실체적 절차적 따지지 않고 전부가 잘못됐으면 전부 다 말소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세 번째 경우는 말소할 당시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승낙서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일까 보기등기일까?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 보기등기 하나 둘 셋. 지금부터는 각합니다. 그 주등기 보기등기는 권리 변경할 때 주등기 보기등기 따지는 것이고, 말소부터 승낙서 없으면 각할당하게 돼 있어요. 그 주의하시라면 틀려버리고 크게 외치라 그러는 거예요. 자, 말소 등기를 할 때 승낙서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각할당하는데 이항계인이 누구냐? 이항계인의 경우 1순위 예를 들어서 저당권 등기 있다 가정을 하고, 2순위에 전세권자가 있고 3순위에 저당권자가 있더라. 등기가 이 3개가 있다 가정을 하고, 잘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러면 얘를 그럼 보일라나? 자, 이 전세권 등기를 얘를 말소할 경우에 말소 시에 1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죠. 그럼 2번을 지울 때 1번 등기 선순위가 이항계인이냐 3순위 후순위가 이항계인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1순위가 이항계인일까 3순위가 이항계인일까? 괜찮아. 우리끼리 하나 둘 셋 따져봐야지. 그러면 자, 얘가 말소가 될 경우에 2번이 지워졌죠. 선순위 입장에서는 신경 쓸 바가 있어요? 신경 쓸 바가 없잖아요. 뒤에 죽든 말든. 그럼 얘는 선순위 이항계인이 아니다. 그러면 얘가 말소가 될 경우 2번이 죽어버리면 3번은 순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피해보는 게 있어요? 없으면 이항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누가 이항계인이냐? 전세권 잡고 들어온 저당권이 있더라. 이 저당권의 경우는 주등기 보기등기 보기등기죠. 저당권에 들어온 경우에 얘는 2의 보기 1로 들어옵니다. 그럼 주등기 보기등기 관계라는 것은 주와 종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주된 등기 전세권이 말소가 될 경우에 이 보기등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럴 경우에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돈도 못 받았는데 전세권 주고니까 너도 주거라. 별로 유쾌하지 않잖아요. 이런 자가 얘가 이항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소의 뜻이 뭘까? 말소는 등기가 지워지는 거. 그럼 지워지면서 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같이 죽는 애예요. 제가 좀 덩달아 죽는 애, 걔가 이항계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 공부할 때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전세권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배웠죠? 단 혼동의 권리 후순위권자가 있다거나 혼동의 권리가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배웠을 거예요. 왜? 얘가 죽으면 덩달아 죽는 피해자 보는 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그럼 얘가 누구다? 이해 관계인 이자의 승낙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승낙서가 없으면은 말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항계인은 요건 외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해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 중간에 2순위를 지울 때 1순위권자가 피해가 있는지 3순위가 피해가 있는지 그걸 따지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페이지 보시게 되면 348페이지 가니까 미리 볼게요. 348페이지에 이해관계는 해당하는 자에서 한 해 1번만 봐드리게 되면
박스 맨 밑에 거 지상권 말소 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지상권이 지금 저당권도 덩달아 죽죠? 이런 자 이항개인이란 얘기예요. 반대로 밑에 있는 거 저당권 말소 시 선순이익은 후순이익은 이항개인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상권 말소 시 선순이익은 후순이익은 이항개인은 아니 그 뜻이에요. 그럼 말소할 때 선순위도 이항개인은 아니고 후순위도 이항개인 아니에요. 피해본다는 얘기 등기 말소가 되면서 덩달아 말소당하는 자, 그 자가 이해 관계인, 그자 승낙서 있어야지 말소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돌아와서 이제 다시 말소 등기 요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등기 신청할 때는 단독 신청할 수도 공동 신청이 원칙이래. 예외 규정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직권 말소할 수도 있으며 그 다음에 법원이 촉탁 말소할 수도 있어요. 하나씩 보시면서 세분할 텐데 원칙이 공동이 원칙입니다. 그럼 어떻게 소유권 이전 등기란 등기는 매매 계약을 통해 이전 등기한 경우 말소도 공동으로 들어왔죠? 그것도 원칙이 공동이 되는 거예요. 기본 공동이 원칙인 반면에 절차에서 보니까 원칙은 말소 등기도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해서 1번에 판결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권리 소멸 약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한 권리가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에 권리가 사망으로 소멸하게 되면 같이 갈 수 없으니까 혼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소재 불명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아까 나이 40 먹은 전세권자 제일 무서운 게 이사 가는 거라 그랬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사 심사에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더라. 그냥 옛날에 보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된다 그랬으니까 뭘로 그냥 보냈다가는 찾기 위해서 3개월 이상 공식적으로 절차 거친 다음에 그제 권리를 제거시키는 재권 판결까지 받아야지만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린 게 지금 나온 것이고요. 본 기억은 나죠? 그 다음에 네 번 혼동은 혼동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혼동은 단독 공동 단독입니다. 다음 페이지 5번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도 단독이에요. 보존등기 어떻게 들어왔으니까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이다. 6번에 가등기 말소란 말 나오는데 가등기 말소는 원칙 공동이 원칙입니다. 예외 규정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등기 명의 이제 권리자 스스로가 나 가등기 안 가질래 포기하면서 단독 신청할 수 있더라요. 그럼 가등기 명의 스스로가 등기필 정보 제출하면서 나 가등기를 말소할 수도 있더라요. 이건 포기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가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등기가 바로 가등기예요. 가등기 외에는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가 없어요. 23회 기출 문제인데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가등기만.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 또는 가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와 있고 7번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놔두세요. 이건 다음 주 금요일에 배우면 아니까 그때 좀 기다리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권의 말소인데 직권의 말소의 경우는 법제 29조 1호는 관할이 받는 기와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아까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했대요. 어떻게 말소해요? 직권으로 말소가 들어갑니다. 그 2개는 배웠나요? 하지만 디귿 리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놔두세요. 그 다음에 미음번 넘어가서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제 권리의 등기 말소에서 요거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 오케이? 그럼 전세권자분 저당권 전세권 말소할 때 뭘 첨부하실 것? 승낙서 가져와라. 그럼 누가 말소하더라?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더라. 요게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 등기예요. 요게 미음번이고 직권 말소하는 사연은 다음 주 수업 들은가 동시 다 모여요. 제가 다음 주 수업 들은 다음에 저 앞에 직권 말소 제가 다시 오기로 약속한 게 있거든요. 옛날에 222페이지인가 배울 때 직권 말소할 때 직권 말소가 중요한데 배운 건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29조 1호 2호 그거밖에 설명 안 드렸고 뒤에 배우면은 다시 와서 잡아 드릴 테니까 좀 참으십시오라고 해서 손가락 걸고 지장 찍고 복사하고 동공인식까지 한 거 있었는데 참 짧아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그게 그 뜻이고 처분금지 같이 처분등기 다음 주에 봐야 되니까 그거 놔두세요. 직권말소 등기는 제가 다음 주에 수업 마지막 수업 끝나고 딱 잡아드릴 테니까 기다리실 부분이고 절차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촉탁 보게 되면 촉탁은 압류는 왜 하더라 아까 우리 예전에 배울 때 압류는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 346페이지예요. 압류는 세금이죠. 그럼 세무서장이 촉탁하게 돼 있고 니은번 디귿번 전부 다 경매란 말 나오네요.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도 촉탁이 되니까 볼 것도 없고요. 그 다음 밑에 실행을 보는데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예요. 말소등기라는 게 등기를 지워버리고 없어지니까 다른 등기랑 네가 선순위냐 내가 선순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주등기 방식으로 말소등기 실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번에 주등기와 부기등기 관계인데 칠판에서 이 둘 다 지우려고 그래요. 주등기랑 부기등기 둘 다 지울 때에는 주등기만 신청하면 되는 거지 부기등기 신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등기 말소와 더불어서 부기등기는 직권말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교재에서 2번이에요. 교등기와 부교등기가 있는 경우에 부교등기만은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교등기는 더불어 직권말소되는 것이다. 이해 갔어요? 하지만 둘 다 지울 때는 주등기만 말소하면 되겠지만 거꾸로 부교등기만 말소가 되는 무효가 되는 경우 있더라는 점이에요. 전세권자가 돈 빌려왔나요? 돈 빌려왔죠? 나중에 전세권이 존속기간 내에서 빌려왔다가 돈 갚아버리게 되면 저당권만 주었잖아요. 저당권만 따로 말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박스 밑에 중간에 나오는 다만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3번 제한물권이나 가등기가 이전된 경우에 그 이전의 원인이 된 무효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부기등기인 이전등기만을 말소할 수도 있다요. 원칙은 둘 다 지울 때는 뭐만 신청하면 돼요? 교등기만 말소 신청하면 부기등기 직권말소가 되는데 단 부기등기만 무효일 때 부기등기만 따로 말소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넘어가게 되면 이제 등기를 말소 신청하는 경우에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의한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제3자 승낙이 있어야 한다. 아까 승낙 없으면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각하당한다요. 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상 이의한계가 있는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죠? 예, 그 다음에 아직 들어본 기억 나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에 등기 말소 회복이란 말 나오는데 말소 등기 회복이라는 것은 말소 회복 등기예요.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은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 잘못 지어진 등기상 전부나 또는 일부를 회복하게 한 것이 말소 회복 등기인데 등기를 전부 잘못 지은 경우는 전부 말소 회복하게 돼 있고 일부 잘못 지은 일부 말소 회복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차이점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주등기냐 부기등기 이차밖에 없습니다. 그럼 말소 회복하기 위해서 밑에 쭉 요건이 나오는데 의의해서 말소 회복 등기는 첫 번째 요건이 등기를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어야지만 회복 등기합니다. 부적법 말소가 원인이고 반대로 말소를 하긴 말소했는데 적법하게 말소한 것은 적법하게 말소가 들어온 것은 얘는 회복 등기하지 못한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게 된 판례가 어떠한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회복 등기 못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말소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적법인가요? 부적법인가요? 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죠. 회복 등기 못한다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요 주의할 부분이고 그 책에 들어와 있죠. 네. 들어가 있지. 또 쓰지만 책 찾아 주시면 돼요. 거기 나와 있을 텐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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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왜 부적법 말소가 되는 건데 원인은 묻질 않아요. 등기관 과실이든 신청인 과실이든 부적법의 원인은 묻지 않고 세 번째가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 권리는 살아있나요? 소멸하나요? 등기를 잘못 지은 권리는 살아있죠. 그럼 살아있는 권리에 맞게끔 잘못 지어진 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회복하는데 마찬가지로 등기를 회복할 경우에 네 번째가 등기부상 이의한계인이 있게 되면 이의한계인의 승낙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승낙서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각하예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를 내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이해관계인이 누구냐 이걸 물어봅니다. 이해관계인은 지금 어떤 등기할 때에 지금 말소회복 등기할 때죠. 그럼 시점을 따지는 기준이 언제냐인데 시점은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이해관계로 따진다가 판례 입장이고, 필히 암기할 사항은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를 이해 관계인이라고 불러요. 누구라고요? 왜 앞에만을 떼버리고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 이해관계인이다. 그럼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선순위 권리자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제 상황을 이해하시면 돼요. 1번 등기가 있고 2번 등기가 있대요.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2순위를 잘못 지웠대요. 회복해야 되죠? 2순위 회복할 당시에 1순위 입장에서는 신경 쓸 바가 있어요? 뒤에서 말소를 당하든 회복을 하든 신경 쓸 바가 없잖아요. 그럼 선순위 이해관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1순위를 잘못 지웠대요. 그럼 얘가 올라갔겠네요? 다시 살아나버리게 되면 끄집어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살아남아서 끄집어 뒤로 내려가는 이자가 이해관계인이에요. 이제 사례대로 가게 되면 이 집에 대해서 1순위에 예를 들어서 전환권 등기가 되어 있고 채권 등기 1억 등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1억 원에 대해서 5천만 원을 갚았어요. 변제를 하고서 등기 신청 들어옵니다. 어떤 등기해야 될까? 채권액을 다 갚았대요? 5천만 원 갚았대요? 5천만 원 갚았죠? 그러면은 변경 등기해야죠. 채권 전부를 갚게 되면 말소 등기 일부 갚은 거니까 변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변경이 들어왔는데 등기관이 착각을 해서 말소가 들어갑니다. 그럼 1, 2, 3순위로 언제나 주등기니까 1번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실행을 해요. 원인을 변제라고 쓰고서 말소를 합니다. 그럼 싹 지워야겠네요. 그럼 1번 찍 지운 게 말소 등기일까? 3번이 말소 등기일까? 커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커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게 말소 등기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보기 전까지는 1번을 찍 지웠죠? 왜 지웠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등기를 지웠을 때는 왜 지웠는가 이유를 적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말소 등기다 보니까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다. 3순위 주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여기 말소 등기예요. 그럼 얘를 말소할 경우에 말소한 효과가 바로 빨간펜 지운 게 효과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지우는 원인 다 나오는 거예요 밑에. 그럼 얘를 지울 당시 전세권자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 생각 좀 한번 해보자고. 야, 얘가 지워지면 순위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분 좋은 일인 거지 나쁜 일은 없잖아요. 그럼 얘가 말소된다고 얘 피해볼 건 없죠. 그럼 얘 말소 등기를 이해관계인은 아니란 얘기예요. 후순위권자는 동의 안 받고 말소를 했습니다. 근데 말소가 잘못됐죠. 지금 변경할 걸 말소했으니까 다시 살려놔야 돼요. 살려놓긴 것이 말소 회복 등기를 실행합니다. 1, 2, 3, 4순위로 1번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 실행을 해주고 원인을 판결받은 게 판결을 써주게 돼 있어요. 회복 등기 들어갔네요. 여기서 질문. 그럼 저당권 등기 요거 살았다 죽었다? 하나 둘 셋. 예, 아직 살은 거 아니에요. 얘가 지워지기 전 몇 순위예요? 1순위죠? 등기 보상 2, 3, 4밖에 없잖아요 지금. 회복 등기 끝나게 되면 요 등기 요거를 한 글자도 안 빼고 턱 밑에다가 다시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 얼마 지워지기 전에 1억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지워지지 않은 효과를 남기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어떤 등기 들어왔었어요? 변경되는 이걸 다시 실행해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얘는 자기 전에 찾아왔죠? 얘가 별로 기분 유쾌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얘가 살아나버리면 손이 뒤로 밀려야 되니까 그럼 얘는 피해 입은 게 언제 피해가 왔어요? 말소할 때 피해가 와서 회복할 때 피해가 왔어요? 이 뜻이고 용자 있는 집에 새 들어갈 수 있어요? 있죠? 두 개가 같이 존재할 수 있으면서 양립할 수 있으면서 순위가 밀리는 전세권 얘가 이해관계인의 뜻이에요. 이제 승낙을 받아와라요. 승낙해줄까요? 안 해주게 되면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시험에서 요 두 가지 요거 가지고서 시험을 2번 냈어요. 요게 특징적인 부분이니까 여긴 이거밖에 잘 안 걸어요. 그래서 이따 책에 나면 잡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항에 승낙서가 있는 경우는 이제 말소회복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 승낙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각하당하는 거예요. 그럼 회복 등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요. 일로 들어와서 어떻게 회복하느냐 기준은 어떻게 말소했냐 기준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소했냐 어떻게 신청했냐가 기준이고 공동 신청하는 게 말소도 공동, 회복도 공동, 단독 말소하는 회복 등기도 단독, 직권 말소 회복은 직권, 촉탁은 촉탁 똑같으니까 공동 말소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회복 등기도 공동, 단독은 단독, 직권은 직권, 촉탁은 촉탁이다 보니까 교재에서 말소 회복 등기도 절차예요. 349페이지에서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회복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요. 하지만 승소한 판결의 경우나 단독 신청으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요.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그럼 두 번째는 직권 말소된 경우는 회복 등기도 직권, 촉탁은 촉탁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물어봐요. 똑같은 거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물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여기 이거밖에 없는 거 물어볼 만한 게. 오케이? 그 다음에 실행을 보게 되면 실행은 전부를 회복하는 경우는 무슨 등기 방식이고 전부 회복 등기할 때 조등기 방식, 일부 회복 등기는 포기 등기 방식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효력이 나오는데 효력은 말소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회복 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럼 처음부터 지워지지 않는 효과가 만들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갑구사항 보니까 등기 양식 오른쪽에 등기 양식 갖고 밑에 거 1순위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말소가 되어 있죠. 긴갑동의가 1번에 1번 소유권 말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이후 중복 등기 발견했대요. 근데 3순위로 보니까 1번 소유권 회복 등기 해주겠대요. 신청 착오로 다시 1번 소유권 들어왔고 위에 지워진 거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이 들어옵니다. 하나도 안 빼고 들어와야 돼. 1번에 날짜가 빨리 들어오는데 똑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칠판에서 여기 1억 있었죠? 1억 여기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지워지지 않는 효과가 있다 이 뜻이에요. 뭔 말인지 가졌어요? 네, 그 뜻이고 두 번째 이제 말소회복 등기 신청할 때 아까 2항에 승낙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승낙서 없으면 각하당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빠진 것은 아까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각하사유 중에서 필요한 서류 빠진 것은 9번째 첨부정보 빠진 경우 아까 그래도 이신청 배울 때 말소 등기할 때 승낙서가 빠진 것은 9번째로 본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럼 1호 2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항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등기상 이항계는 있음에도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격려 말소회복 등기는 그럼 요거죠. 요 승낙서 없이 회복 등기된 경우에 이 등기가 당연 무효냐 상대적 무효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승낙서에 있으면 당연히 효과가 있는 건데 승낙 없이 실행이 돼버린 겁니다. 이해 갔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어떻게 처리하는데 읽어보게 되면 기억권이 등기상 이항계의 승낙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그 승낙을 첨부하지 아니하고도 당연히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이고 단 니은번에 등기상 이항계의 승낙이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그 효력은 유효하나 이항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다요. 이게 뭔 말인가 보자고요. 자, 지금 얘가 회복하는 경우 누구 동의받으래요? 승낙? 전세권 승낙 받아야 되죠? 승낙이 있으면 당연히 효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승낙 없는 경우에 승낙 없이 회복이 들어왔습니다. 이 등기 무효냐 유효냐예요. 따져보자고요. 그럼 등기부상 1, 2, 3, 4가 있죠? 이 집주인이 융자를 또 받아오게 되면 1, 2, 3, 4, 5가 되겠네요. 전학권행이 들어오게 되면 그럼 얘한테 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한테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한 겁니다. 제3자에 대해서는 단 이항계는 얘한테는 승낙이 없지요? 그럼 내가 선순위라고 얘한테 주장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얘한테는 무효란 얘기예요. 그러면 당사자끼리는 무효고 제3자는 유효네. 당사자 무효고 제3자 유효네.
이런 무효를 뭐라고 배웠어요? 상대적 무효. 통정어의 표시는 둘 간에는 무효지만 제3조 유효잖아요. 그래서 가로 안에 뭐라고 써있어요? 상대적 무효서를 주장한다. 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이항의 승낙서가 없는 경우는 제3자 관계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인정해주지만 이항 관계인 만큼은 뭘로 간다? 무효될 뜻이에요. 승낙서 있기 전까지는. 승낙서 받아오게 되면 그냥 완벽하게 유효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요 말까지 이해 갔어요? 네,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소해봤던 이항에는 그건 나중에 요약집으로 봐드릴게요. 이렇게 관계하면 요거만 이해하세요. 책 요게 빠져있죠? 요게 없잖아 책에. 맨 밑에다가 큼지막하게 써놓으세요. 이항계는 언제 보고 따지더라?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별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손이 권리자를 이해 관계인이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둘 다 대법원 판례고, 기출문제 보시면 대법원의 문제 여기서 나와요. 써놓으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이게.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는데 페이지가 353페이지에 이거 거의 다 끝나가요. 아니 오늘 수업이 이제 얼추 끝나간다고. 아니 다음 1시간 나오면 끝나니까 많이 왔잖아요. 아니 오늘 아침에 올 때 6시간 어떻게 하나? 5시간째 하잖아요 지금. 아 험난하다. 공연 중에서 가는 길이. 이럴 줄 알아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할걸. 서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카톡을 보내가지고 수강생 한 분이 쌤 중개사 소장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알겠어요 라고서 카톡을 보내놨던데 아유 넘어갈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넘어갈 때까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럼 넘어가야지. 이 넘어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넘기면서 뭐가 얻는 게 생기는 거예요. 너무 쉬우면 그 시열이 작은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과정 거쳐야 돼요. 돼지가 하늘을 보나요? 돼지는 하늘을 못 봐요. 45도밖에 안 들어져 이게. 근데 하늘을 보고 싶으면 걔는 언제 보면 되느냐? 자빠지면 돼. 그러니까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더 높은 데 가기 위해서는 한 번쯤 이렇게 힘들 때도 있는 거니까 힘내세요. 자, 소유권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보도록 하죠. 뒤에 양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소유권 파트가. 근데 여기부터가 참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는 등기부를 개설하기 위해서 처음 등기하는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보존 등기는 개설할 당시에 표지부하고 일단 갑구까지만 개설하게 됩니다. 을구는 신청 들어오기 전까지 만들진 않아요. 보존 등기하는 경우는 이제 밑에 쭉 써 있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이번에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할 수 있느냐 나오는데 특정 일부는 보존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별 하나의 필지 등기할 수는 있지만 일부는 보존 등기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부는 분할하기 전까지 보존 등기 안 됩니다. 또 공유지분 보존 등기할 수 없단 말 나오는 이따 설명 다시 드릴 텐데 아까 공유자가 여러 명일 당시에 전원 명의할 수는 있더라. 하지만 그 중에 1위는 전원 명의는 가능하되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지분만은 보존 등기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단독 신청인가요? 공동 신청인가요? 단독이죠. 의무자가 없다 보니까 의무자가 내야 될 등기필증,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가등기는 또 아까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할지 모르시겠는데 등기청구권 언제 발생한다고 배웠어요? 공동, 단독? 등기청구권은 등기를 가져와, 등기를 가져가 언제만 나오더라? 공동일 때만 나오더라. 단독은 청구권 없다 그랬죠? 그럼 청구권을 보존하게 한 것이 가등기인데 가등기는 공동 신청할 등기는 가등기할 수 있고 단독은 가등기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이다 보니까 가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할 수 없다. 앞에 배우는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물어봐야지. 이 지난 과거를 물어보면 참 이게 쑥스러운데 참. 아까 제3대 허가동의 승낙 어디에 받으실 것? 제3대 허가 동의 승낙 등기 원인에 받아야 한다.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 어디에 받으실 것? 등기 원인에 받는다. 241페이지 얼른 가보세요. (241페이지) 보니까 거기 제3대 허가 동의 승낙은 등기 원인에 받아야 한다 설명을 드렸고, 참 중요한 것이 등기 원인이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받을 필요 없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써놨어요?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네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다. 따라서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은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가만히 놓고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지금 배워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새로운 사항은 여기서 쓸 게 나와요. 시험 지문상에선. 그 다음에 5번의 표제부등기의 경우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것이고, 갑부의 소유권을 기록하지만 아직 을구에 기재할 게 없으니까 을구는 두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원시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 공부할 때 시효 취득은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한 자 등기하면 취득하는데, 이 등기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더라. 하지만 시효 취득은 취득 형태가 원시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수용도 취득은 원시예요. 하지만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다 보니까 예외 규정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만 체크하세요. 공유자 등기는 빼고. 부동산에 수용 나와 있고 점유 취득 시효 찾으셨어요? 예, 그 두 가지는 취득 형태가 원시 취득이에요. 하지만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두 개 주의해서 봐놓고 넘어가시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신청인 나오는데, 신청인의 경우는 하나만 쓸게요. 사유가 없어서. 사유가 그 빈 공간 없다 좀 써놓으세요. 그 원시도만 나와 있는데 다른 거 안 나와 있으니까. 보존등기하는 사유가 3번 나온 적이 있는데 책에 빠져 있으니까. 사유는 일반적으로 지금 나온 게 원시 취득 하나 나왔죠. 건물을 신축했다거나 또는 공유선 매립이 있는 경우에 이때 소유권 보존등기합니다. 하지만 원시이지만 보존등기하지 않는 두 개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하고 뭐? 수용하고 또 하나 시효 취득, 그 두 개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하나 사유가 옛날에 배웠던 것인데, 두 번째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들어오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등기 촉탁이 있다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촉탁이 있다거나 경매개시 등기, 그 다음에 주택임차권, 상가임차권 이 등기에 대해서 촉탁이 들어온 경우 등기부가 있대요 없대요? 없죠? 미등기 바로 등기할 수 없으니까 미등기에 대해서 해야 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을 해주고, 그 밑에다가 이 중에 하나 끄집어내서 가압류 실행하는 것이 절차이다라고서 앞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몇 가지 촉탁이 있는 경우 보존 등기예요? 이거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는 경우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했거든요 앞에서.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이 이제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유 부분. 규약상 공유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파트, 대표적인 것이 관리실인데, 관리실의 경우는 등기부가 있긴 있지만 뭐밖에 없더라. 예, 표지후밖에 없습니다. 표지후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규약상 공유 부분이 규약이 폐지가 돼요. 규약은 약속이에요. 규약을 폐지한 다음에 이 공유 부분을 A라는 데 팔아먹게 됩니다. 관리실을 팔아먹은 경우에 이제 관리실이 아니라 이제 A께 되죠. 그럼 건물은 바뀌었나요? 건물은 그대로 있잖아요. 표지부 가만히 놔두고 여기다가 갑구만 개설해서 A명의로 어떤 등기 실행합니까? 이게 문제 나오는 거예요. 갑구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A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요 두 개 가지고서 기출문제가 21에 22에 23에 3번 나왔어요. 책 여기 빠져 있으니까 같이 놓고 뒤에 보면 하나 또 나올 거예요. 뒤에 가면 중에서 미리 한번 뽑아드린 거니 잡아놓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요 두 개 외워놓으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럼 외우지 마세요.
자, 요건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청할 자격이 이제 페이지 355페이지에 토지하고 밑에 건물 나눠져 있는데, 토지 신청할 자, 건물 신청할 자 65조 똑같이 나옵니다. 토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법조문 65조에 보게 되면 같이 들어와 있지만 여기 따로 떼어놨는데, 첫 번째 보게 되면 법조문상 나오는 내용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의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첫 번째 신청할 자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온 자가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의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나와 있죠. 거기 첫 번째 주문이에요. 1번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 보존 등기할 수 있고 그 자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포괄 승계인도 신청할 수 있더라. 이게 첫 번째 주문이고, 두 번째 나온 자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나올 게 있을 겁니다. 판결받은 경우 가능하고, 세 번째가 수용 나왔죠? 왜 큰 틀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조문 안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가려낼 게 지금부터 하실 공부예요. 자, 노란 색깔은 토지니까 노란 색깔 잡아드릴게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풀면서. 자, 어떤 등기할 목적이에요? 보존 등기할 목적이죠? 소유자 입장에서 최초가 돼야 될까? 두 번째가 돼야 될까? 최초가 당연한 얘기입니다. 최초가 보존 등기하는 거니까. 그럼 최초 소유자가 등기하면 좋은데 최초 소유자 사망했대요. 그럼 사망한 자 등기 신청할 수 없으니까 상속인이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럼 상속인 명이 피상속인 명이 상속인 명을 바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상속은 포괄 승계인가요? 네, 그 포괄 승계가 두 개가 더 있는데 뭐하고 뭐 회사 합병하고 포괄 유증이 있는 경우, 회사 합병, 포괄 유증 전부 다 보존 등기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요 포괄 유증은 2013년 3월달부터 법이 예규가 바뀌면서 시행이 돼가지고 요 24대 기출했어요. 바뀐 부분. 지금 포괄 승계, 상속, 회사 합병, 포괄리움 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 볼 것이 그럼 최초 소유자 신청하실 것. 그럼 최초가 아닌 사람은 보존 등기할 수가 없겠지요. 그럼 최초 소유자 이전 받는 사람은 보존 등기할 수 있을까? 이전 받는 사람은 최초가 아니잖아요. 그럼 보존 등기할 수 없다요. 없다.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다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를 국가로부터 직접 이전받은 자의 경우는 이전받은 자이지만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자격 인정이 돼요. 요게 특례 규정이에요.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사람은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는데 요건 토지만 대상입니다. 건물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점이 이제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하는데 이번 소유자가 혼자가 아니라 공유랍니다. 공유일 경우는 공유자 전원명의가 원칙인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1인이 전원명의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 아까 한번 설명드렸었네요. 전원명의 가능해요? 네, 지분만 할 수는 없다. 이게 차이점이고, 이게 시험은 이제 노란 색깔로 나오는 거예요. 하얀 색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가 판결받은 자인데, 판결은 우리가 지금 등기법 지금 처음부터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판결 몇 번째 나오느냐? 세 번째 나와요. 등기법 처음부터 끝까지 판결 딱 세 번 나오는데, 처음 나왔던 판결은 물권 변동 등기할 필요 없는 판결은 오케이, 형성 판결이 안 한다. 빙고. 단독 시효하는 판결은 오케이, 이행 판결. 그래도 우리 사가 실력이 좋네. 3만 원 잘 안 나오던데 이거. 그 다음에 보존 등기하는 판결은 에브리바디 다 된대요. 오케이. 예. 빙고. 어려운 거 맞췄습니다. 자, 그럼 요 세 가지 판결 세 번 나오는 건데 보존 등기할 당시의 판결은 다 가능해요. 확인 판결이건 이행 판결이 형성 판결 따지지 않아요. 어떤 판결을 할지라도 소유권 확인되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요. 이 안에는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조소까지 포함시켜줍니다. 조소까지 포함시켜서 단독 시효는 인정해주는데, 그럼 소송 올 때 판결받았던 얘기는 이겼다 졌다? 이겼다죠? 그럼 이긴 건 당연한 거예요. 신청할 때. 그럼 누굴 향해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야 하느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상대방입니다. 소송의 상대방을 따지는데 따져보자고요. 그럼 지금 어떤 등기할 목적이에요? 보존 등기할 목적이죠? 원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최초 소유자. 얘가 앉아있고 내가 아무리 판결받아서
얘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 난 최초가 아니잖아요. 그럼 난 보조등기 할 수가 없으니까 보조등기 하려면은 얘를 밀어내고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 상대방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여튼 대장상 소유자가 최초가 누락이 돼 있더라. 누락에서 기재가 없는 경우 이때는 누구를 상대로 가느냐? 토지의 경우 국가를 향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은 경우 등기 신청할 수 있다가 상대방이에요. 국가라고 하는 이유는 옛날에 또 과거로 물어 죄송한데 지자가 배울 당시에 신규 등록 배울 때 토지를 최초로 등록할 경우에 소유권자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해 준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 조사가 안 될 경우는 무주의 땅이니까 누구로 가더라? 국가로 간다. 소유자가 없으면 국가로 가는 거예요. 요 상대방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수용 있는 경우도 요도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직접 보조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단 등기된 땅 수용하게 되면 등기된 것은 등기부가 있나요? 이때 바로 이전 등기해버려요. 그래서 좀 요것도 수용은 2번 나와요. 오늘 수용 보조등기 한번 나왔죠?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수업 나갈 때 요거 또 나옵니다. 수용을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 또 한번 나와요. 그럼 수용은 등기된 것은 무슨 등기 하시고 이전 등기 하는 거고 미등기는 보조 등기 하는 거예요. 요게 토지 신청할 자격이에요. 토지는 우리 3개가 정해져 있는데 반대로 건물 보게 되면 건물 넘어가서 몇 명이 나와 있나요? 4명 나와 있죠. 건물의 경우는 이제 건물을 빨간 색깔로 잡아 드릴 테니까 차에 닿는 것만 세분하시면 돼요. 큰 틀은 같아요. 다 쉬워요. 건물의 경우도 처음 나온 게 누가 나와 있어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 상속인, 그 밖에 포괄성계는 나와 있고 판결, 수용 나와 있나요? 네 번째 하나 특이한 게 붙어 있죠.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을 통해 소유권 확인에 따라 붙는 게 있을 겁니다. 요게 4번인데 요거는 어디만 나오는 게 요거 건물만 나와요. 건물로 한정하게 돼 있는데 그 4명의 자격인데 차이 나는 것도 하나씩 봐야죠. 자, 건물도 큰 틀은 같아요. 차이 나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건물도 최초 소유자 보조등기 할 수가 있고 상속인 가능하고 포괄승계인, 회사병, 포괄리중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정 1인 전원 가능, 지번은 안 되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전받은 자 돼요? 안 되죠? 국가로 이전받는 건 누구만 가능하다 요거는 토지만이 요 건물은 나와서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다 똑같고 요거 하나 차이졌고 판결 다 똑같아요. 다 같습니다. 조서 똑같이 갑니다. 상대방 누구입니까? 똑같습니다. 단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누락이 있더라. 이제 누굴 상대로 가야 합니까?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에서 주장한 것은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게 되면은 보존등기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다 보니 건물은 누굴 상대로 가시고 시, 군, 구청장, 토지는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 건물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이나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로서는 보존등기하지는 못한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2개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다 끝나고 묶어드릴 좀 기다리세요. 수용도 똑같아요. 미등기 건물 수용한 자 보존등기 할 수 있다. 똑같이 가는 것이고 등기된 건 이전 등기합니다. 요게 하나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별자치도지사, 시군, 구청장 확인일만 따라 붙어 있는데 요거는 건물로 한정한다요. 그럼 이 건물 어떤 건물이냐? 얘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이에요. 뭐가 없다고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토지랑 비교하게 되면 토지는 우리 지적과 배울 당시에 해면 위의 전국토는 모든 땅은 대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대장 없는 땅이 발생할 수가 없는데 건물은 공사, 준공 전이나 준공 떨어지 전의 건축물이나 무허가 같은 것들은 대장이 있어요? 이런 건 없죠. 이런 것들을 등기하고자 할 때 확인받아 알아요. 그럼 등기해 주겠다는 것이 예우인데 그렇다고 뭐 무허가 주택 막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져나 보자고요. 관리지역은 예를 들어 개발이 안 되는 땅이 있는데 거기 건물 짓고 살았습니다. 무허가로. 그리고 용도지역이 바뀌었어요. 주거지역으로. 그럼 용도지역 바뀌기 전까지 불법 건축물이죠. 주거지역 바뀌니까 불법이 뭐로 바뀐 거예요? 지금 합법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용도지 바뀌면서 그럼 기득권 인정해준과 동시에 등기할 길을 열어줘요. 이럴 경우 건물이 있다는 걸 확인받아 와라요. 확인 어떻게 받아오느냐? 이 건물 주인을 다 누가 알고 있느냐? 시군구청이 알고 있거든. 어떻게 알지? 재산세 배웠어요? 재산세 등기된 건 나빠요? 미등기 나빠요? 둘 다. 허가받은 건 뭐가? 단합받는 겁니다. 그럼 이미 이 건물 주인은 이미 시군구가 다 알고 있다요. 근데 이 건물이 합법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게 된 경우는 대정이 없잖아요. 이 무허가들은. 그럼 확인받아 와라. 등기해 줄 테니까. 단 최초로 확인받아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왜 최초냐?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보조등기할 자격은 최초 소유자. 그러니까 보조등기하기 위해선 최초 소유자를 확인받아 와라요. 그럼 등기해 주겠다요. 그럴 때 머리 좋으신 분, 아싸가 우리 내 땅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집 짓고 나서 세금 한번 낸 다음에 등기하러 가야지. 이건 허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린벨트 몰래 집을 짓고 나서 등기하러 왔다가는 며칠 있다가 뭐가 날라오느냐? 자진 철거란 말 나와요. 안 하게 되면 이행 강제금은 나와요. 몇 차례? 2차례 부과시킵니다. 그러다 안 하면은 대집행 나와요. 철거하러 옵니다. 건물 철거한 거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죠? 어떻게 철거하느냐? 그린벨트 불법 건축물 철거할 때는 벽을 허물질 않아요. 아니 미는 게 아니라 거기 큰 사람 살고 있잖아 거기. 그러니까 벽으로 무너뜨리면 가진 제품 다 망가지니까 안방에 딱 와가지고서 천정을 이만큼 뚫어놔요. 별이 빛나는 말을 만들어놔 이게. 이해 갔어요? 아주 상쾌하죠? 이만큼 뚫어놔요.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싹 빠지고 그때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집행 들어오는 게 순서지 벽을 무조건 허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등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불법이 뭐가 된 경우에 합법화가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인데 큰 차이점은 다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세분합니다. 큰 틀은 같아요. 이렇게 나눠서 너무 잘 안 보이나? 보이죠? 이렇게 나눈 거. 나누게 되면 위에는 토지, 아래는 건물이에요. 큰 틀은 같지만 토지란 말이 튀게 되면 나오는 자 국가예요. 토지는 국가랑 어울려요. 건물이란 말 튀게 되면 건물은 국가란 말이 안 나오고 시군구, 시군구란 말이 튀는 거예요. 이게 국가, 토지와 건물의 차이점이에요. 나중에 토지 등기 신청할 때 아닌 사람 물어보게 되면 답은 다 시군구가 답이고, 건물 등기 신청할 때 아닌 사람 물어보면 다 답은 국가가 답이 되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큰 틀은 같이 가야 돼. 토지는 누구랑 어울리고 국가, 건물은 시군, 구가 되다 보니까 그 두 개 비교해서 세분하시면 됩니다. 다음 밑에 그 첨부 기재하는 것들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 대부분 나온 거니까 생략하고요. 잠깐 쉬셨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1시간만 넣고 마칠게요.